그 문신 색소가 있는 깊이도 중요할 거고 어떤 색깔인지는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검색, 뭐 푸른색 계열의 문신은 횟수는 여러 번 필요할 수는 있지만 거의 일반 피부처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크메에서 이제 문신 제거를 하는 레이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QSH 엔디아그, 루카스 레이저. 루카스 레이저 안에는 532 파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피코슈어 레이저 755 파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검정색, 청색, 뭐 푸른색 이런 어두운 계열은 피코슈어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루카스에 있는 532 파장은 붉은색, 주황색 같은 붉은색 계열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문신 제거는 그 자체로 되게 까다로운 시술이에요. 피부에 박혀있는 큰 문신 입자를 레이저로 쏴서 파괴를 시켜야 되고 그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은 또 최소화해야 되고 근데 그 터진 입자가 너무 크면 또 우리 피부 안에 있는 대식세포가 다 못 잡아먹어서 또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잘게 좀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높은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작용 가능성이죠. 아무래도 색소가 깨지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화상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재생 과정이라든지 회복 과정도 저희가 의사 입장에서는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각해서 다른 일반적인 토닝이나 색소 시술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문신 제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화상과 물집입니다. 열이나 에너지가 과도할 때 생기게 되고 레이저가 문신 잉크에 닿아버릴 때 생기는 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열 에너지가 피부도 손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색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화상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물집도 잘 생기고 그런 경우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색소 침착이랑 저색소증인데요. 레이저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피부가 손상되면서 이제 우리 염증 생기고 나서 까맣게 색소가 침착되는 것처럼 어둡게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레이저에는 너무 과해서 멜라닌 세포 자체를 깨버리게 되면은 우리 피부는 멜라닌을 만드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려서 하얗게 색소 탈락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색소증도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흉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흉터는 이제 색소 흉터랑 이제 페이거나 켈로이드 흉터가 있을 수 있고요. 화상이 회복하는 과정에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딱지가 생겼을 때도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감염이 됐을 때 그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잘 회복이 안 되면은 그것도 흉터로 남을 수 있겠죠. 특히 뭐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흉터가 잘 생기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소가 부서지면서 색소의 그 원재료였던 항원이 노출돼 버리면은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어요. 주로 국소적으로 붉게 올라오는 정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심하면 전신 반응이나 아주 심하면 정말 심하면 아나필락시스까지 보호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죠. 이제 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나서 기다리고 얼음을 갖다 대면서 시술하면은 그래도 참을만은 한데요. 그래도 심하면은 벌에 쏘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몇 분 보긴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감염이라든지 일시적인 붓기, 홍반은 흔한 편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할 때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피부 손상은 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이 잘 돼야 됩니다. 비교적 얼굴에 있는 피부가 회복이 좀 빠른 편이고요. 몸에 있는 피부가 좀 회복이 더딘 편이고요. 그래서 회복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바디에 있는 큰 문신일수록 제거가 조금 어렵게 되고요. 왜냐하면 시술 간격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회복 시간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교적 뭐 검정색, 청색 그리고 녹색 같은 어두운 계열의 색소는 잘 파괴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 색깔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파장 레이저도 많은 편이고 하지만 뭐 노란색이라든지 살색과 비슷하다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은 좀 제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신 제거하다가 좀 많이 도중에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아이라인 문신인데요. 일단 아이라인이니까 눈이랑 가깝죠. 시술을 받을 때 벌써 공포감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 하고 이제 레이저가 톡 쏘면은 팡 터지면서 정말 벌에 쏘이는 것 같다, 누가 칼로 찌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만큼 통증이 제거할 때 세기로 유명한 부위의 문신인데 그래서 아이라인 문신을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거할 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이실드도 껴야 되고 이제 사실 저는 통증을 그나마 좀 줄이려고 리도칼 마취도 조금 하고 하거든요. 그 과정도 사실 굉장히 아픈 거고요. 마취하는 과정도. 그래서 아이라인 문신 정말 생각해 보시고 아이라인 그리는 게 너무 귀찮더라도 또 화장법은 유행이 바뀌기도 하니까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고요. 지운다고 한다면 최소 그래도 3회는 받을 정도의 용기는 내야 되시고 시술 과정도
아이실드 끼고 주사 마취하고 레이저 쏘고 이제 다시 아이실드 빼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조금 중간중간 불편한 과정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각오를 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괜히 이제 애매하게 지워져 버리거나 중간 부분을 아까 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라인 같이 아니면 눈썹 문신 같이 이런 얼굴에 있는 문신은 웬만하면 다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좀 각오를 하고 시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나 이런데 멋을 내려고 청소년기 때 조그만 문신하고 이거를 20대 때 지우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은 되게 많이 저도 보기도 했고, 그런데 정말 넓은 면적의 이레즘이라든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신 같은 경우에는 제거도 힘들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비용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팔부터 이제 가슴, 등까지 전신에 문신이 있는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문신을 제거하려는 이유가 이제 어머님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대표가 돼서 회사를 이끌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문신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물려받기 전에 제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팔이랑 가슴, 배 다 있다 보니까 파트별로 섹션을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주 1, 2주에 한 번씩 계속 와서 문신을 제거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범위도 많고 색깔도 섞여 있다 보니까 제거할 때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범위도 넓어서 계속 재생치료 하루 내원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반년 정도를 거의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만한 문신 하는 거, 지우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내원에서도 적을 수 있는데, 보이는 곳에 큰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위화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신을 하는 건 조금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했다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이 그 문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 했다가 지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정말 병원에 여러 번 갈 거를 각오하고 홈케어도 열심히 하고 화상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 바로 내원할 수 있는 곳에서 웬만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좀 신뢰도 높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